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 내려집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괴혜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상고심 선고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잠시 뒤인 오전 11시 15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사건의 3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검찰은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절차를 지킨 합병이었고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네, 지난 1, 2심에선 모두 무죄 판단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즉 부당합병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인데요. 1심에 이어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합병이 두 회사 TF의 실질적 검토 결과로 이뤄졌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합병이 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이 문서를 조작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기는 했지만 회계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행위였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봤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10년째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요. 오늘 상고심 판결을 통해 경영권 승계 정당성 논란을 비롯한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 내려집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괴혜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상고심 선고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잠시 뒤인 오전 11시 15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사건의 3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검찰은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절차를 지킨 합병이었고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네, 지난 1, 2심에선 모두 무죄 판단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즉 부당합병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인데요. 1심에 이어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합병이 두 회사 TF의 실질적 검토 결과로 이뤄졌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합병이 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이 문서를 조작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기는 했지만 회계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행위였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봤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10년째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요. 오늘 상고심 판결을 통해 경영권 승계 정당성 논란을 비롯한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기혜입니다.